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성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위기가 연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 대책이 미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비상대책은 긴급대책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최고금리를 앞다투어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 짬짬이 의혹과 대출 서류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데다 당국이 가상금리 비교 공시안까지 내놓는 등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활력을 잃어 월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넉 달 연속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외상 거래를 뚝 끊었으며 주식 활동 계좌 또한 좀처럼 2천만 개를 다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을 기해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경보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전력경보가 관심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당국은 1단계 전압 조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리나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이자 말복이지요. 하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불볕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보니까 날씨만큼이나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슈 없이도 뉴욕 증시는 석 달 내 최고치로, 유럽 증시도 넉 달 내 가장 높은 지수대에서 마감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약간 이제 약세로 밀리면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현물 기준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고 좀 전부터 프로그램 매수까지 잡히면서 코스피가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보합권 등락이라 일단 강한 탄력은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경계감, 또한 같은 날 나올 중국 지표에 대한 확인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최주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우리 양학선 선수의 기를 받아서 오늘장 일정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증시 추가 상승 여부와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해도 좋을지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께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진 이사님에게도 코스피 1900포인트 중기 매물대 앞두고 있는데요. 상승 시도 계속될지와 목요일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 전망도 미리 체크합니다. 상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상승세 타는 코스피 1900선 언제 넘을까, 이 부분과 코스피 코스닥 구성 비중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확인해 볼게요.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 종목은 JB스탁 이정복 대표가 주목하는 네오이즈 게임즈로 오늘 설명을 들어보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있는 현재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해답을 드립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동원산업, 두산중공업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분석까지 챙겨드릴게요. 네, 양시장 모두 소폭 오름세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전일 급등에 대한 상승 피로감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에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해 현재는 189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연일 현금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네요. 현재 1885.92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수급 주체들은 없지만 외국인이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47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6% 상승한 4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위기 대응책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역외 매도에 1,125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다가 현재는 저점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0전 하락한 1,12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이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0.39% 밀려나면서 129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3인방 중에서는 기아차만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1%대 강세, 현대모비스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3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82% 강보합권에서 2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현재 0.14% 상승세, SK이노베이션은 1.83%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250원씩 상승하면서 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주당 200원씩 하락하면서 2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주당 3,0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반도체는 0.23%, 약보합권입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1.15% 상승하면서 13,250원에 CJ홈쇼핑은 2.83% 오르면서 18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ICT가 0.6% 상승세, CJENM은 현재 2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이제 약보합권에서 2,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혼풍과 또 코스피의 긍정적인 흐름에 증권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1.95% 오르면서 4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주당 400원씩 오르면서 1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동양증권이 1.7% 그리고 교보증권도 2.33% 오르면서 4,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우건설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마구 보내고 있죠. 현재 대우건설은 3.19% 오르면서 9,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2.78% 오르면서 62,800원에 그리고 대림산업은 주당 2,800원씩 상승하면서 이제 9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정유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2.14% 오르면서 1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과 GS도 1%가 넘는 상승세입니다. 현재 호남석유도 1.63% 상승하고 있고요. 애경유화도 1.75% 오르면서 3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오늘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물 부담에 이틀째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2.78% 밀려나면서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는 현재 주당 95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1.71% 하락세 그리고 SK브로드밴드도 1%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2,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능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이 6거래일째 연속 상한가를 보이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저축은행도 5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요. 현재는 2,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4,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요금 인상폭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3.48% 하락하면서 2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HN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NHN은 주당 12,000원씩 하락하면서 2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수주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경제가 좋아지면 선박금융과 또 조선업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4,500원씩 상승하면서 12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험센터 다녀오는 동안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들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더 좋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시 조금 밀립니다. 향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 증시 추가 상승 여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펀더멘탈과 수급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별 쇼커버링이나 연기금 추가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밴드의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종목단의 반등은 생각보다 탄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적 요인으로 볼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기에는 아직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변화, 소비 둔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을 감안하면 내부적인 펀더멘털 요인의 개선 속도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고요. 상존하는 중국의 경착륙 우려, 그리고 남유럽 위기 해결법의 명확성 부재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900선 돌파를 위해서는 다소 확인 과정이 필요한 바 1800선 후반에서는 전략적으로 주식 비중의 점진적인 축소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매년 여름철 그 휴가철마다 중국 동해안 지방에서 최고 지도자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메이다이어 회의라고들 하죠. 미래 전략 회의이니만큼 사실 지도자 그 지도부 개편 앞두고 이번 이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중국에서는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전현직 고위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증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올해 말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진행된 회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시장의 예상은 정권 교체 전까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중국 경기 상황을 보면 그때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지방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뉴스가 훈풍 기대감을 살리는 모습이고요.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와 같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에서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작된다면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1800대 후반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자, 1900을 확실히 넘어서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돌파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적극적인 풀베팅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마감 전략 조금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유럽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장마판 차익 매물이 쏟아졌는데 우리 장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을 더 보이기에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단기 매매 위주로의 장이 움직임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여전히 장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900선이라는 부담감과 아직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종목별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종목 위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 6월 달과 좀 비교를 해 주셨었는데 사실 저점 대비 1,900은 못 왔지만 더 많이 올라온 장이다 하셨었잖아요. 월요일 어제 2% 다시 급등했고 오늘도 1,800 한 8, 90 정도 됩니다. 이번에 1,900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은 드는데요. 그거를 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능성이 드는 그 이유를 차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6월 달하고 비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FOMC 회의하고 비교를 했었죠. 6월 20일 지수와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이제는 또 그 바로 직전에 6월 18일인가 있었던 그리스의 2차 총선 재료 같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박스권 시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어떤 뭐 이벤트를 앞둔다라기보다도 시장이 그러한 이벤트를 앞둔 소강 상태와 비슷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유로존 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이벤트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 당시에 2차 총선을 기다렸었던 그 막연한 심리하고 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죠. 9월 달까지요.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계속 소강 상태가 난다. 이거보다는 지금의 분위기가 그때하고 좀 유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야지만 이제 19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수상으로 보면은 또 중기 매물대가 바로 이 1900포인트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히 라운드 넘버로 1900포인트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900포인트에 상당히 무겁게 아래서 보면 무겁고 또 위에서 보면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보면은 든든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20주, 60주, 120주의 이 주봉상의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1890포인트에서 1910포인트 사이에 몰려 있고요. 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1908포인트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결국 여기를 돌파하고 넘어선다면은 한번 조정이 나타나도 이 1900포인트에서 지지가 된다. 이 가정을 한다면은 보통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195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돌파하기 힘든 지수 레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시장 말고요. 미국 쪽을 한번 놓고 보면은요. 미국의 다우지수 흐름 상대적으로 상당히 탄력적이고 지금 모습 보면은 이건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고점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 지수를 환산을 하면은 우리 지수 5월 고점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수로 따지면 1900포인트 후반대 거의 뭐 2000포인트 근접한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다우지수가 지금 5월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4월 고점인데요. 조금 더 상승하면 5월 고점이고 만약 그걸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쪽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그것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다우지수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기술적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1900포인트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펀더멘탈적인 요인 외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메시지에 옵션 만기 얘기를 하셨던데요. 이 반등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4거래일 연속 선물을 쓸어 담았었죠. 때문에 그때 이제 불어난 차익 잔고가 매물화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옵션 만기 영향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죠. 보통 나타날 수 있는 그 옵션 만기주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거래소 시장만 놓고 보면 하루 이틀 전쯤에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의 양상 거의 뭐 지금 오늘의 양상은 어제의 박스권 레벨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와 더불어서 옵션 만기 영향권 진입의 특징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걸 따져볼 때 항상 옵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차익 거래가 얼마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크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정확히 집계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약간 좀 한계가 있고요.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은 만기 당일날 오후 그 막판에 초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전까지의 흐름으로 제한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옵션 만기일의 간접적인 영향권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익거래 잔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한 1조 원이 유입된 상태입니다. 그 7월 25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차익거래 잔고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물론 지수도 그때 저점을 형성하고요. 빠르고 강하게 좀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 환매수 영향이 컸었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는가 따져본다면은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들어온 거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4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조 5천억을 채운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 3, 4천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만기까지 이게 만약 계속 추가적으로 만약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기 이후에 항상 쓰는 말이 있죠. 후폭풍이란 말을 다시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콜옵션 매도 금액이 좀 외국인 쪽에서 많습니다. 7월 27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따져보면 774억 원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매도가 한 32억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800억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 지수 저점을 만드는 외국인 쪽에서 시그널로 선물 매수도 있지만 풋옵션 매도 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지난달 정도에 그랬었습니다. 지금 중기적 추세 저항이 1900포인트에 있다. 그것을 앞두고 이런 콜옵션의 매도 잔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 이런 것은 결국 콜 매도는 무슨 폭락을 조장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선물 매도하고 틀린 것이죠. 결국 상방 탄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틀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인 추세 저항을 앞두고서 이러한 수급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만기일의 상방 탄력 기대하기는 약간 어렵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내일 이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80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다 신규 매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7월 27일 이전에 100억 넘게 매수한 것이 지금 지수가 올라오면서 콜옵션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최소 한 3, 400억 절반 정도는 기존에 있었던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친다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상방 쪽으로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콜 매도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상방 쪽으로는 탄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매물대 감안하면 1,900은 무거울 수 있고 지금 파생까지 감안해 봤을 때 위쪽으로 탄력성은 좀 약할 수 있다는 얘기신데요. 그렇다면 포트에서 관심 섹터는 어떻게 되시고 그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네, 현금은 약간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약간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한 걸로 좀 이렇게 감안해서 현금을 35%로 말씀을 드렸고요. 늘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IT 쪽이 좀 주도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화학산업재하고 더불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IT하고 화학산업재 정도를 좀 주력으로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850포인트 이하가 다시 온다면은 이 트레이딩 매수를 좀 해서 좀 현금은 한 20% 정도까지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전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가 좀 약간 아쉬웠다. 만약에 요전에 늘려놨었다. 만약에 현금이 지금 뭐 한 20% 이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1900 돌파 이전에 이 1890포인트에 접근한 지금부터도 사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35%나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하자. 이거는 약간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의 현금 비중에 따라서 대응을 좀 틀리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같이 현금 35% 정도 이렇게 쥐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19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에서 현금화를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190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이 한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900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지선으로 작용되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조정에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시장 대응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에는 1950포인트가 목표가 될 것입니다. 1950포인트에 상당히 강한 중기 저항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포인트 넘는다 해서 그것을 좀 오래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 임해서 한 50포인트 단위식으로 끊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악재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서 지금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침체되어 있는지 안정되어 있는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뚜렷하게 매도 주체가 나타나서 시장을 하방으로 유도할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서 단기적인 흐름에 좀 동참을 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1900을 돌파하더라도 다시 한번 밀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평탁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연결해서 그만의 독특한 투자 비법 전수 받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오늘 1900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오후장 들어서도 별다른 힘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어제 해외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출처한 상태인데요. 아마도 이제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 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은 이제 전일 갭 상승 이후에 초반 좀 혼조세를 나타내주었고요. 그나마 이제 후반에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직 1900선 돌파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상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최소한 1880에서 1900선 사이 박스권 또는 1900선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박스권과 이제 1900선 돌파 두 가지 이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이제 내일도 이제 박스권이 될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130만 원 돌파해주면서 탄력을 이어간다면 아마도 1900선이 돌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내일이면 바로 하루 전이 될 거잖아요. 어떤 큰 변동성이 출현할 것이라고 보세요? 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옵션 만기보다는 항상 이제 그 선물 만기를 위주로 이제 좀 시장을 보는 편인데요. 네. 하루에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크게 추세를 훼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재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현재 외국인들의 그 9월물에 대한 그 누적 순매도가 점점 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 계속해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세에 대한 것은 여전히 저는 별로 변화 없이 1900선 돌파는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내일장만 기준으로 보면은 박스권 여전히 안에 있을지 1900이 돌파할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셨는데 어제 말씀으로 1900을 뚫게 되면 시장이 그때는 이제 중기적으로 조금 보유한 종목을 끌고 가도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 올 거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애매합니다. 주식 비중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네, 1800선, 그러니까 1850선이죠. 네, 1850선 이상에서는 여전히 이제 직장인 75%, 전업 100%가 좋겠고요. 저는 이제 1800선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1850만 유지가 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좀 밀리든 올라가든 그냥 그대로 75, 100%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7대, 코스닥 3 정도 비율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다시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비중은 이제 1900선이 돌파가 돼도 그대로 계속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1900선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코스닥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아직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 7대 3 정도 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현금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1900 넘으면 사실은 더 강한 장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야 되고 지금은 또 1850 위에 있으니까 또 들고 가야 되고 그죠? 예, 저는 아직까지는 현금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단기하고 중기 포트만 좀 조정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비중이 있다 그래도 이제 중기로 다 끌고 가는 분들이 있고 단기로 또 많이 끌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1900선이 넘어가면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중기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대1로 뭐 중기와 단기가 있다 그러면 그걸 거의 3대1 정도로 이제 중기를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기를 좀 축소하는 이 정도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그 지수 기준을 좀 높여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1800선 이후부터 계속 1850까지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875선이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인다. 뭐 이 정도지 크게 줄일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 1900 뛰어넘고 하면은 코스닥 쪽의 비중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높이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 오늘 관심 종목이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서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12630인데요. 왜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냐면 제가 이제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제 5월 21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변함이 없습니다.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제가 저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5월 21일 이후로 그러니까 2달 이상을 주장했었는데 정확하게 7월 25일에 1758.99포인트까지 밀렸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상했던 지수는 1762.50입니다.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근데 그게 7월 25일에 왔었습니다. 왔다가 올라갔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예측했던 지수하고 3.51포인트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죠. 그동안 그 서울경제TV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저의 조언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그날 아마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수 추세와 연동성이 100%입니다. 레버리지는. 그래서 단기는 그냥 무시하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 그러면 사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1,830원대 가리키고 있는데요. 7월 25일에 잡으셨다 그러면 싸게 잡으신 분들이 1,100원, 비싸게 잡아도 대략 한 1,300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1,2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단기는 무시하시고요. 중기는 그냥 지수를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시황 전망을 좋게 하면 계속 끌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좀 힘들겠다. 혹은 단기 고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사실 지수가 올라가도 우량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놀라셨던 게 뭡니까?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웬만한 우량주나 특히 코스닥 종목은 그보다 더 낮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항상 이 레버리지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레버리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지수 참고하면서 대응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중기 대응을 염두에 두고 지수와 연동되는 ETF 레버리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나저나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점검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7월 말에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은 뭐 수익권은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좀 조용해요. 컴투스 네. 같은 종목은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왜 이럽니까? 네, 원래 네오이즈 게임즈는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주들은 보통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순환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순환매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 디지털 콘텐츠가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금은 안 좋지만은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컴투스는 오히려 작년 여름만 해도 10,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이런 사이클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제 더 이상은 고평가 단계에서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평가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나 이제 기업 가치상으로 보나 이제 매수에 좋다고 봐서 7월 25일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2,100원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가격이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인데 뭐 지금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수가 대비 목표가는 플러스 20%,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이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도 괜찮다.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또 추천주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박미라입니다. 일주일간 수익률 5%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시간이죠.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훈 과장의 BH 어제 새롭게 추천받았는데요. 현재 1.7% 수익 중입니다.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도 어제 2% 상승하면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진우 팀장의 디지털 옵틱은 어제 이어 오늘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죠. 윤정훈 주임의 HB 테크놀로지는 어제보다 손실폭을 줄였군요. 마이너스 10.2%. 박현상 대리의 파라다이스는 3.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해서 AS 받아보고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관심 종목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 21선 저항은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로서 수익률이 2%이죠. 조금 더 홀딩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방금 전문가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도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피파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게임 부분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고점에서 75,000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적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이제 이평선이 이제 수렴이 되면서 바닥권을 탈출할 경우에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21선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를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외국인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지금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21선 돌파는 가능하다. 중장기로 28,000원 터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수익률 5%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네오이즈 게임즈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요번에는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오위즈라고 하면 네오위즈 네. 게임즈와 네오위즈 인터넷 등의 이제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인데, 사실 올림픽 게임 부분에서 이제 최대 150억 규모의 이제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고, 게임 개발과 이제 상용화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퍼블리싱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역시 피파 온라인 3와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불발 악재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녹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들, 또 외국인들도 금융지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시장 변화에 좀 순응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2분기부터 이제 콘텐츠 음원 유통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래저래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제 그 고점에서 44,000원 고점에서 이런 종목은 이제 하락했을 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관들이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거의 흐름이 유사한데 지금 현재 이런 기술적 흐름을 보인다는 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61선을 돌파한 흐름을 조만간 보여줄 수가 있는 기술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150원, 100원 또 현재가 매수에 충분히 하셔도 무방하고요. 손절가로는 대신 좀 타이트하게 12,7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14,2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님 네오이즈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의 박미라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38분.
8분, 마감이 약 한 2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마이너스권에 들어갑니다. 오늘 어쨌거나 보합세 정도를 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 좀 듣겠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영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가 1890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수급 호전으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지 아직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지난주처럼 많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뷰가 동일하신가요? 네, 일단 지난주와 거의 이제 동일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보였다가 약보와 강보합세로 거의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전 고점이 약 이제 1900선이었죠. 1900선을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경신해서 한 1930에서 많이 반등하면 1950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가 문제겠죠.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냐. 어떤 유럽발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된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의 또 그리고 그 추세적인 매수, 순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박스권 매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일단은 지금 아직 1900을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네네. 1900을 단기적으로 그럼 넘더라도 결국엔 다시 박스권이다 이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연말까지 거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달에 아마 이제 미국의 QE3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죠. 여기서 이제 버냉키가 2년 전에 이제 QE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잭슨 홀 미팅에 상당히 이제 QE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QE3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추세적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거는 이제 돌발적 재료,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또 급락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매매의 구간이지 어떤 추세적 상승을 그 외국발 어떤 버냉키의 발언과 그리고 정책적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해서 매매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가시다가 어떤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가시화될 때 그때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기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정유, 조선, 건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 패턴은 어떻게 바뀔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시장을 지난 이제 화요일부터 해서 약간 그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올라올 때 물론 현대차, 자동차주와 삼성전자 전차 군단이 상당히 이제 큰 상승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LG전자라든지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화학, 정유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거의 이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많이 급락을 했다가 올려올 때는 이제 쇼커버링 그리고 반발성 매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승 패턴을 보일 때는 거의 이제 쇼커버링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어떤 실적이 모멘텀이 살아갈 때 이제 계속 그 V자 반등을 좀 더 추세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는데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까지 간다면 상승 여력은 제가 봤을 때는 낙폭 가대주 한 5%에서 10% 정도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낙폭 가대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눌림목을 다시 줄 때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추천주도 역시 낙폭 과대 종목 가운데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낙폭 과대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만회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인데요. 일단 다른 조선주보다는 차트 흐름이 좀 더 좋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고 이 좋은 흐름이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 조선 업황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회사는 원자력, 석탄, 복합, 발전 등 어떤 상당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난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전력
기자재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수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른 조선주보다는 조금 상당히 이제 다른 차트 모양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 전력난의 수혜 기대가 된다라는 의미로 추천을 드리고 매수가는 62,5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7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과대주 한 조금 더 뭐 5% 이상 추가 여력이 있다 보셨고 탑으로 오늘 두산중공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각 종목별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입니다. 먼저 종목을 보면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MC넥스가 각 15%씩, 동원산업과 솔브레인이 20% 비중으로 들어있었군요. 종목 4가지입니다. 수익률 볼까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익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수익이 더 좋아졌습니다. 9%대에서 14%대 껑충 뛰었고요. 솔브레인도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 동원산업도 뭐 해외 인수 얘기도 오늘 조금 나오는데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1.6% 나쁘지 않습니다. 자, MC넥스가 최근 지난주 편입 얘기하셨는데 새내기주 전량 매도 사인 바로 내시네요. 네, 일단 MC넥스가 이제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죠. 그래서 일단 흐름을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아주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10,000원이 깨지면 바로 이제 손절하시라 말씀드려서 일단 그 부분을 타치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원칙대로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네,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조금 한 5만 원까지 찍었다가 43,000~44,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조금 많이 반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거의 보합세 수준에서 이제 주가 흐름 이어가는데 이제 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이번 그 앞으로 이제 3분기 가셔야 되는 그 수주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가 다시 오면 그때는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그리고 솔브레인도 뭐 적절하게 눌림목 조금씩 주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조금 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뭐 21선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을 딱 주면서 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37,500원까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약간은 안 좋아졌지만 동원산업. 네, 동원산업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다가 뭐 조금 이제 눌림목을 주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의 흐름 뭐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눌림목 뭐 적절한 눌림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 네. 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그런 패턴이라 보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손절가가 오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동원산업 지금 들어가도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 얘기해 주신 두산중공업이 나올까요? 성격도 좀 달라서요. 네, 일단 두 종목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과 상당히 이제 그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조금 줄 때 매수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동원산업은 눌림목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동원산업을 22만 한 7,000원, 8,000원 이 정도 가격대는 사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종목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승현 과장님의 완성된 포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대로 MC넥스가 손절되고 한 종목이 새롭게 들어왔으니 비중 20%로 두산중공업이 뛰어듭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두산중공업까지 종목 4가지. 오늘 추천주가 두산중공업인데요. 시장과 연동될 수 있는 낙폭 과대됐지만 회복을 빨리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시고요. 약간 눌리면 62,500원의 매수, 국내 전력난 모멘텀도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7만 원 보고 계세요. 솔브랜드 37,500원까지 홀딩이고요. 동원산업도 조금만 더 눌림목을 주면 그때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5만 원 오면 바로 현금할 준비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대리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시 호가 들어갈 텐데요. 코스피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르고 끝낼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는데요. 앞으로는 서울경제TV를 KT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잠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